깊은 밤 옥상에 올라 수상한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두 아들 내외, 심지어 돈까지 불태우던 바로 그때 아버지 재수 씨가 기겁을 하고 달려옵니다. 니들 미친 거야? 아니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 돈을 들여. 하세요. 희한하게도 재수 씨마저 무시한 채 기도문을 외우는 가족들. 그런데 말이죠. 마치 주술이라도 걸린 듯 이 의문의 기도 소리를 듣더니 재수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기절한 재수 씨를 앞에 두고 기도문을 외우는 가족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평화로운 오후, 마을에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모셔야죠. 다시 포괄에는 타고나셨어요. 네. 복도 많으셔. 아이 자식들이 서로들 데려가겠다고 이 난리예요. 너 아버지 일 시키려고 그러냐? 내가 언제 일 시켰다 그래? 그만들 좀 싸워. 누가 무시면 어때서 그래? 효자로 소문난 자식들 덕분에 이제껏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내온 재수 씨.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래 알았다. 어이구 이게 다 뭐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하게 밥상이 차려집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동태전도 했어요. 그래 고맙다. 아이고 이거 진주 성찬이네. 맛있어요? 일단 아버지 내일 가시는데 좀 든든하게 드세요. 야 가면 뭘 죽으러 가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또 그러면 되지. 내일이야.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리도 섭섭한 걸까요? 유난히 아버지를 챙기는 석태 씨. 다음 날 아침 재수 씨는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여기 우리 큰아들 집인데. 아, 그분들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는데. 에? 그럴 리가. 아니 이사라니? 자신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는 큰아들 내외.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달려간 곳은 둘째 아들네 집이었는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영문입니까? 급히 이삿짐을 싣고 있는 석태 씨 부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야야야 너 지금 어딜 가니?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야 이놈아 애비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간다 그래? 내 형은 어디 있어? 아버지 이거 놓으시라니까요. 놀랍게도 그토록 지극정성이었던 아버지를 내팽개친 채 도주해버린 아들 내외. 석대야! 석대야! 애타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조차 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토록 효자 효부였던 자식들이 대체 왜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 것일까? 석 달 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틈타 계단을 오른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두 아들 내외였습니다. 큰아들 원태 씨의 집 옥상에 희한한 제단이 차려졌는데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가족들. 비나이다 글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멀쩡한 돈까지 불태우며 간절히 기도문을 외우는 가족들. 바로 그때 재수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니들 미친 거야? 아니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 돈을 들여. 하세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기도에 열중하는 아들 내외.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마치 주술에 걸린 듯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만 재수 씨.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문을 외웁니다. 혹시
자식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자신을 떠난 것일까? 하루아침에 버려진 채 거리를 떠도는 자신의 신세가 더없이 처량하기만 한데요.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하며 외롭고 고달픈 재수 씨의 길거리 생활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아버지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얼마 전 씨는 두 아들 내외가 돈을 태우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주쯤 지난 어느 날 혹시 자식들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집 주변을 맴도는 재수 씨. 하지만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두 아들 내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는데요. 절망에 빠진 순간 집 앞 우편함이 눈에 들어온 재수 씨.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열어본 우편함 속엔 한 통의 우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들 내외가 지방의 한 사찰에서 2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래 내역이 찍힌 카드 명세서. 그 길로 문제의 사찰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아들 내외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데요. 놀란 토끼 눈이 되고만 재수 씨. 그들은 달아난 두 며느리들이었습니다. 형이 제가 할게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버님.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재수 씨를 분노케 만든 두 아들 내외의 도주국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두 아들은 제법 큰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도 잘 돼 별다른 근심 걱정도 없어 보였는데요. 바로 그때 사장님, 남의 돈 떼먹고 너무들 태평한 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 지금 왜들 이러세요? 지금 말로 하세요, 말로. 돈은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야 뒤져! 아니야 지금 이러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이게 50만 원밖에 안 돼? 보자. 그럼 4억 9,950만 원 남았네. 어? 매일 올 테니까 많이 벌어라. 알고 보니 무려 5억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던 두 아들.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 때문에 앞날이 캄캄했다는데요. 결국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집을 팔고 몰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리 잡으면 아버지 곧 모셔오려고 했어요. 야 이놈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애비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아유. 그때 허기진 재수 씨를 위해 밥을 차려온 며느리. 아버님, 식사부터 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드시고 다시 얘기해요. 지난 한 달여간의 고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는데 이제는 이 고생도 끝이겠거니 생각하며 개눈 감추듯 밥을 먹는 재수 씨. 아하, 이러다 체하겠습니다. 아유 아버지 체하시겠어요. 자식들이 건네준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는데요. 그런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재수 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버지. 아버님. 저 괜찮으세요? 아버님. 저 괜찮으세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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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깊은 잠에 빠진 재수 씨. 잠시 후 방 안에 어둠이 깃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인데요. 아우 머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원태야, 석태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잠이 든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 달랑 남기고 사라진 아들 내외. 아버지, 제발 저희 좀 찾지 말아 주세요. 우연히 아들의 카드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의 마지막 사용처가 사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씨는 희망을 가지고 사찰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내외가 한 사찰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빚이 많아서 도망을 왔다는 것인데요. 아들들은 상황이 정리되면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이었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들들은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후 제발 찾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두 아들 내외가 경찰서로 잡혀옵니다. 아 이거 좀 놔요 좀. 아니 이게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여기 있는 아버님이 두 분에게 학대당했다고 신고하셨습니다. 학대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짓을 해? 기가 막히네. 아버지가 우리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저놈이 이게 다 바로 그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들의 고백. 이게 다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놀랍게도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는 자식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어느 날 또 왜 이러세요? 아버지, 쇼 좀 하지 마요. 뭐라고? 쇼라니? 너희들은 애비가 죽어도 그럴 거냐? 아니 죽긴 누가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형, 그만 나가자. 언제까지 버티나 보게. 나가볼게요. 아니 이게 고얀 놈들. 그래 니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놈들아. 이런 아주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어쩐 일인지 재수 씨는 벌써 3일째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장롱을 열고 그 속에서 정체불명의 수상한 가루를 꺼내 먹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주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대체 뭘 드신 거예요? 홧김에 약이라도 먹은 것일까요? 바닥에 뿌려진 의문의 가루를 먹어본 아들. 그런데 아버지, 여태껏 미숫가루 드시면서 버티셨어요? 그게 원태야.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 아버지. 대체 무슨 부탁이길래 이 소동을 부렸나 했더니 사흘 후 잘 빠진 중형차 한 대가 집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아이고 내 자식. 알고 보니 차 한 대 뽑기 위해 아들 내외 앞에서 곡기까지 끊고 시위를 해왔던 재수 씨.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속썩이는 재수 씨의 행각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큰아들 원태 씨의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 재수 씨.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의 카드를 몰래 훔쳐가는 것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요? 다음 날 아들의 카드로 쇼핑을 하는 재수 씨. 사실 그에겐 심한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영선님 잠깐만 시간 좀 내라니까. 야!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어. 영선님 저 얘기 좀 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영감님 스타일이 어떤 건데 내가 맞을게 내가. 아니야.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그만 들어들 가. 아 이분이 영감님. 영감님. 명품 옷에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며 여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삶의 낙이었는데요. 얘들아 어디가? 아이 봐요. 예.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니네들 왜 이래? 아니 이놈들이 이제 미쳤나? 이 귀한 걸? 아이고 이거 아니 이거 다 긁혔네. 아버지, 늙어서 노망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쇼핑하느라 허비한 돈이 무려 5천여만 원. 아 이 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요? 벙어리 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버린 재수 씨. 아버지 왜 이래요? 여보 물 좀 가져 물! 여보 119 아버지 여보, 아버님 왜 이러셔? 아버님! 정신을 잃은 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가족들. 바로 그때 다행히 재수 씨가 눈을 뜹니다. 아버지, 정신 들어요? 너희들 걱정할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기면증이야. 자식들은 아픈 아버지에게 더 이상 화도 내지 못했는데요. 사채까지 쓰며 노름을 하기 시작한 아버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느라 자식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는 걸 그는 왜 몰랐던 걸까요? 아버지의 낭비벽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아들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소비 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들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드는 기면증 증세를 흉내내기까지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요. 아들들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고쳐보고자 무당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낭비벽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아버지를 버려야 했던 두 아들 내외의 안타까운 선택. 내가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깟 돈 때문에 애들 버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등골이 다 휘었다고요. 이제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아버지,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예? 자식들의 속내를 알게 된 아버지는 고소를 취해야 했지만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가족과 절연한 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